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도의 스마트 공장 시범 모델을 제시하고 공정원가 인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내일 2년 만에 개최됩니다. 새로운 대화체 구성은 물론 최저임금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자업종의 실적 개선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전망도 장밋빛입니다. 상반기 중 보험 판매 대리점 규제가 완화돼 항공권을 구매하는 동시에 여행자 보험을 들거나 애견숍에서 애견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중기중앙회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 공장 시범 모델을 제시하고 공정원가 인정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올해는 우리 경제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성장을 유지해온 세계 경제는 올해부터 세계 경제 3~4%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정원가 인정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원가 인정은 원자재가 등 공급원가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표 모델로 홍보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업종별 규모별 스마트 공장 시범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구축 계획을 내놓은 정부와 발맞춰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공동구매 전용 보증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 싼값에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을 통해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다품종 소량 구매와 자금, 신용, 담보 등의 부족으로 높은 구매 단가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 브랜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등을 비롯한 동남아와 러시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2년 만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 의미가 큽니다. 어떤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소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6명이 참석합니다. 노사정 대화가 열리는 것은 2년 만이고 양대 노총이 모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8년 2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 2년 만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 우선 문성현 위원장이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대화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체에 참석할지 여부와
청년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노사정위원회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민주노총이 대화에 복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연장수당 중복 할증 논란 등의 노동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책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휴일 연장수당 중복 할증 논란에 대해 노동계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 근로의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연장 근로와 같이 현행대로 50% 할증률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과를 노동부로 이송할 예정이었지만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 문제를 노사정위로 이관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독 전자업종의 실적이 다른 업종보다 실적 개선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모두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장밋빛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61조 3,963억 원, 영업이익은 2조 4,6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연간 매출 6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액이 16조 9,636억 원, 영업이익은 3,668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출액은 역대 분기 매출 중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이벤트로 인해 TV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프리미엄 제품 매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대차 투자증권은 LG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15조 7,6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매출액으로 30조 1,094억 원, 영업이익은 13조 7,213억 원, 순이익 10조 6,4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5.6%에 달했습니다. 실적 증가의 배경은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제품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로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5%가량 늘어난 3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7% 증가한 1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은 18.7% 증가한 239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83.3% 늘어난 53조 6천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DS 부분이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데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와 TV와 가전의 판매 증가로 지난해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전자업종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록을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액 간담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따로 보험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보험 가입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에 동시에 쉽게 가입하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 발전 방안 1단계를 발표하고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업에 부수적으로 보험 판매를 하려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동안 보험을 팔 수 있는 대리점 등록은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보험 상품과 관련성이 있다는 확인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애견숍에서는 애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국은 보험이 필요한 곳에서 즉각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 보험이 손해보험 종목 중 4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는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특성에 맞는 판매 채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기존 보험 판매 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험 판매 문호가 개방됩니다. 가령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매하며 드론 피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견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의 애니콤과 같은 특화 보험사 설립이 활발해지도록 1분기 중 보험업 진입 규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자본으로도 전문 특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본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인가 단위도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정부의 규제로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규 수익원을 찾아 기업대출 등 투자은행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전망이 나오자 저축은행들이 투자은행 부분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IB본부와 기업금융파트를 합친 기업금융투자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SBI저축은행은 자산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가장 먼저 IB 업무에 진출해 2년간 IB 부문에서 6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주력 사업을 기존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변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웰컴저축은행도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경영전략본부 내 IB 영업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대출 등 새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역시 올해 유가증권 투자 등 IB 부문에 적극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가 매트릭스 체제를 구축하며 지주 차원에서도 기업투자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있어 신한저축은행도 계열사와 적극 협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증권 등 계열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업대출 관련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체 대출의 59%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투자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나서는 건 최근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데 이어 올해부터 24%까지 하락하면서 주 수입원인 개인 신용대출마저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하나그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14총회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성장 동력 찾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승야 하나그룹 회장은 지난 2010년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교류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이 포럼에 참석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장남인 김동관 하나큐셀 전무는 이때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행사장인 콩그레스 센터 건너편에 있는 한화 오피스. 이곳은 지난 5년 포럼이 열리는 기간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일부터 4일간 열린 포럼 기간 동안 6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내 외벽에 있는 한화 로고가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돼 홍보 효과도 톡톡히 받습니다. 하나그룹에 따르면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하나큐셀 전무는 김희철 하나토탈 대표와 김현철 하나기계부문 대표,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대표 등 그룹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 전무는 지난 2010년 김 회장과 포럼에 처음 참가한 뒤 9년 연속 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유력한 경영권 승계자로서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세계 2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과 60여 차례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것의 중요성과 최근 유가 반등에 따른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 변화 등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의 경험과 세계적 석학들의 견해는 한화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찾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3년 다보스 메인 행사장인 콩그레스홀 지붕 1000제곱미터 면적에 640장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등 280kW의 태양광 설비를 기증했습니다. 콩그레스홀 지붕에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방송 부스가 설치된 덕에 이 태양광 패널은 매년 다보스 기간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그룹은 다보스 포럼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한화 브랜드 알리기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은행 창구는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들른 고객이 많지 않아 애초 우려와 달리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과 NH농협, IBK 기업은행은 오늘부터 암호화폐 관련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요 거래 사이트의 거래은행은 신한은행과 빗썸코빗,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 기업은행과 업비트 등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자의 계좌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명제 전환 대상이 되는 가상 계좌 수를 보면 농협이 100만 개로 가장 많고 기업은행이 57만 개, 신한은행이 14만 개 순입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약 240만 명이 평균 1%포인트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1에서 10등급의 등급제는 미국, 독일과 같은 점수제로 전환됩니다. 사실상 같은 신용도로 볼 수 없는 이들이 한 등급에 묶이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 명이 대출금리에서 연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중금리 대출자 41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 중 21만 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187만 2천 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44만 9천 원, 임시 일용직은 157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18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 188만 5천 원보다 0.6% 줄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 8천 명 늘어난 1,758만 7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19만 8천 명, 임시 일용직은 4만 6천 명,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와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구상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재산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유효 행정재산을 개발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국유토지 501만 필지 중 도로와 청사, 군사지역 등 현재 활용 상태가 명확한 땅을 제외한 193만 필지를 연내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미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토지 7,367필지, 약 278만 제곱미터의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는 국가가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주 중 정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역기초지자체 일자리 전담 부서장 회의를 열어 중앙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위원회 내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 19조 2천억 원 중 3조 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합니다. 아울러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늘리기 위한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 직구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14% 급증하면서 해외 직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설을 앞두고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넣은 이색 설 선물 세트 30종을 선보입니다. 한우와 전복을 함께 담은 현대 명품 한우 전복 혼합 세트를 60만 원에 판매합니다. 마스크팩 메디힐로 대박을 터뜨린 화장품 기업 LFP 코스메틱이 이번엔 색조 화장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로 앞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이유로는 자아실현과 자율성, 성취감 등 개인적 요인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유난히 매섭고 또 길게 이어져온 한파가 드디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1도까지 오르면서 8일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금요일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지만 주말부터는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위가 쉬어가는 틈을 타고 또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또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 보니까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눈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이 걷히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4도, 강릉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또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해상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